안녕하십니까. 40원마을위원장 주영록입니다. 오늘은 전편에 이어서 2부로 하단 2구역과 당리 4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이야기했을 때 우리 괴정 5구역이 제1번으로 갔고 그 다음 옆에서 7구역과 8구역이 같이 달리고 있습니다. 뭐 여기 접수해서 이제 당연히 빨리 달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서쪽으로 가서 하단 2구역과 당리 4구역을 접수를 하였습니다. 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를 거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리 4구역과 하단 2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리 4구역에 대한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리 4구역의 이게 조감도입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보기가 좋죠. 이번에 2030 계획으로 인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용적률이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괴정 5구역만 할 때도 325%라는 많은 용적률을 받아냈죠. 물론 당시에 그 시장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우리 원주민을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부산시와 사하구청에서는 도와주셨습니다. 당시에. 근데 지금 이제 2030 계획 오거돈 시장님이 들고 나서 계속 재개발과 재건축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용적률이 하향이 됐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당리 4구역은 굉장히 훌륭한 용적률을 빼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쪽에서 용적률은 기준 용적률 260%에 지역업체가 들어가고 지역 설계사가 들어가고 지역 하도급 업체를 들어가는 전제 조건으로 280%까지 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용적률은 요 위로 했을 때 280%라는 거지 요 상가에 관련된 용적률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리 4구역이 다른 구역보다 좋은 이유는 그 지하 부분이 이 상가 부분들이 지하로 편성이 됐다는 겁니다. 지하는 용적률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용적률은 320~30%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 자리가 할매 복국집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신평을 넘어가는 길이고 사실 밑에서 올라오는 동서남북으로 교차로를 가지고 있는 사실 은근하게 상권이 좋은 동네가 바로 이 당리 4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부산시에서 안 해본 일들을 뭐 하고 있는데 이 배치도 말고 이제 보면 여기에 보면 각 집마다 지금 자세히 좀 보기가 좀 힘들어서 그런데 각 집마다 베란다에 나무를 심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기서는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 옆에 나무들이 이렇게 심을 수 있도록 지그재그로 이렇게 올 수 있게 됐습니다. 3대가 복을 받아야만이 할 수 있다는 정남향으로 집을 짓게 되고 세동은 3호조합으로 지어서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남향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약 500세대가 되고 주민들의 세대수는 230세대 정도가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세대수는 해서 한 180에서 190인데 이것 말고 상가들이 밑으로 포함된 걸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600세대 이상이 됐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이것도 3배수 정도가 됐기 때문에 수익성이 매우 높고 주민들의 분담금이 안 나오거나 나오더라도 아주 조금 나온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건너가기만 하면 바로 지하철역입니다. 약간 지하철역에 이제 우리가 항상 역세권에 짓는데 역세권을 지금 250m까지 역세권이라고 하는데 사실 250m가 아니라 한 50m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역세권이라고 바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찾길 하나 건너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배치도를 잘 뽑았는데 이제 제가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보이시는 건 모르겠는데. 이제 보이는군요. 이렇게 베란다 앞에 처음으로 지금 이렇게 뭘 할 수 있는 상황을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산시에서 협의를 해서 하여튼 이 상황을 끌어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서울에 보면, 반포에는 아크로에 이렇게 뭐 돼 있는 걸 벤치마킹 해온 것도 있는데 사실 여기에 뭐 이렇게 나무를 심어서 뭐 떨어지면 위험하겠지만 요 밖에가 유리로 쳐져 있기 때문에 밑으로 뭐 물건이 하강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또 여기는 그렇게 층수가 높지 않습니다. 25층, 27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기존적인 상황이고 상가 부분이 1층, 2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 2층, 지하 1층으로 되어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500세대이기 때문에 뭔데 지금 이제 매우 이쪽에 탐을 내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3등 하는 회사, 대림 쪽에서 굉장히 하고, 대림 말고 호반에서도 여기 와서 지금 문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다른 회사는 문의가 없습니다. 오늘 날짜까지. 그러나 더 오게 되면 더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림이 사실 아크로 하면서 만들었던 부분들을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어느 회사를 미리 선점한 것이 아니고 실제 와서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회사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다른 구역들이 제가 하는 데가 보통 4,000세대, 3,500세대, 5,000세대 이래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이 당리 4구역이 조금 작아 보이지만 여기서 지하철역까지가 불과 50m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앞에 당리 초등학교가 있고, 왜 당리 6구역하고 당리 5구역하고 이렇게 작은 거를 세 개로 합하지 않았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넣게 되면 뭐가 안 되냐면 밀도가 안 됩니다. 당연히 하나로 합치고 싶지요. 누구보다 더 합치고 싶은데 이렇게 합치게 되면 밀도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 구역을 거의 한 회사가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메이저 회사가 하게 됩니다. 1등에서 10등 안에 드는 회사 중에서 선점을 하는 회사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다 만들어 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자기가 하겠다라고 하는 회사는 사실 저는 좀 멀리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고 처음부터 같이 나가는 회사들이 쭉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괴정 7구역이나 8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회사들이 처음부터 2년 동안 고생해온 회사들이 같이 가는 것이지, 다 밥상 차려 놓으면 그때 와서 사람들을 들쑤셔갖고 하는 회사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만들어진 회사들이 우리가 이제 시범마을하고 딴 데하고 틀려서 아무 구역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서 행정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처음부터 조감도나 그림을 그리고 같이 주민들하고 호흡을 하고 모든 것을 같이 한 회사들이 나중에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것이지, 다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가 설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밥상을 차리는데 며느리들이 와갖고 하루 전날 와서 전 부치고 오만 고기 사고 하루 종일 이래서 해놓으면 신우들이 탁 와갖고 누워갖고 언니 이게 짜네 다네 하면 화나지 않습니까? 다 만들어 놓은 사람이 와서 다 했는데 신우들이 와갖고 그래 하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거하고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새마을 운동할 때 전부 다 새벽정에 올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전부 다 빛 들고 나와서 청소하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다가 나중에 막걸리라도 하나 나눠주고 야구르트라도 하나 나눠줄 때 그때 와서 나는 안 주나?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원주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고 고생한 모든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지, 처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다 해갖고 메이크 하나만 믿고 확 들이미는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5구역이 딴 데 와서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우리 원주민들이 똘똘 뭉쳤기 때문에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같이 고생하는 회사들이 마지막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한 부분은 아니고 이제 계속 와서 이제 열심히 노력해 준 회사하고 우리 주민들은 같이 가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단 하나 약속하는 건 우린 1등에서 10등까지 메이저하고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 교만한 생각은 아니고, 그래야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11등, 12등도 같이 해도 됩니다. 그 11등, 12등, 쌍용이나, 예를 들어, 두산이나 이런 데는 훨씬 더, 코롱이나 훨씬 더 22, 30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회사도 다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메이카드라고만 하겠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리 4구역은 지금 분위기도 좋고, 여기 계신 조합장 하실 김영희 추진준비위원장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서 당리 4구역은 지금 부산시로 넘어가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사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충분하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하단 2구역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 2구역이 하단 성당을 포함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단 2구역은 정말 원주민들이 너무 좀, 뭐, 나쁘게 표현하면 극성 맞다. 좋게 말하면 너무 단결이 잘 된다. 너무 주민들이 마음을 똘똘똘 뭉쳐가지고 잘 살아보자는 화이팅을 저한테 해줬습니다. 5구역도 정말 빨리 했지만 하단 2구역은 정말 빨리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딱 한 달 만에 75%를 냈습니다. 얼마나 주민들이 단합이 잘 됐으면 그렇게 됐겠습니까? 말이 75%지 도로나 골목길, 뭐 행방불명자들 빼고 나면 10%는 사실 행방불명자입니다. 90%에서 75%를 받는 건 거의 85% 받는 거하고 동일한 겁니다. 일부 반대자들, 도로변에 있는 상가들이 대부분 반대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 찬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똘똘 뭉쳐있는 이 상황에서. 그래서 또 하단 2구역 같은 경우, 자, 보기 좋죠. 벌써 조감도가 나왔었는데 이 대로변에 판상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쪽에도 나이 드신 분도 좀 많고 층수도 거의 39층, 42층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높아진 이유는 뭐냐면 지금 2030 계획을 해서 높이 제한을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단 2구역이 해발 2m, 3m입니다. 사실 바로 요 옆에가 보이시죠? 이게 하구원 다리인데 여기는 강이고 여기는 바다입니다. 여기에 지금 해발 2m부터 시작하다 보니 120m까지 지금 한다 치더라도 벌써 42층까지, 40층대까지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2열로 쫙 배열이 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300세대 정도 나옵니다. 주민 세대수가, 조합원 세대수가 760 정도가 나옵니다. 물론 조금 더 쪼개져서 이제 800 정도가 될 수 있겠지만 실제 입주할 세대수는 650에서 700세대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90% 예정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2,300세대니 수익성이 충분한 거겠죠. 상식적으로 봐도. 그래서 주민들이 단계를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너무 뷰가 좋습니다. 사실 이쪽 뷰도 아까 그 뷰를 이렇게 찾아볼 수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도가 달라지고 난 뒤에는 뭘 하나 탁 건드리면 여기가 하단 2구역입니다. 이 자리에서 뷰가 어디로 보냐면 이렇게 을숙도, 낙동강, 해안 쪽을 쳐다볼 수 있는 뷰가 만들어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40층에서 봤을 때 이 뷰가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뷰가 생긴다는 거예요. 추후에 우리 사후가 더 발전한다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뷰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지금 하단 2구역 바로 옆에 요 하단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쪽에 뭐가 생기냐면 하단 녹산선 역이 생깁니다. 바로 앞에. 여기서 타면 녹산을 바로 가고 여기 하단 한정거장 하단역이고 하단역에서 바깥에서 남포동을 가든가 여기서 사상으로 가든가 어디를 가도 교통의 요지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가덕다 신공항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이 하단 2구역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여기는 사실 제 생각으로는 2년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데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아직 시공사는 여기는 열심히 안 왔습니다. 아니, 올 시간이 없었습니다. 너무 빨리 진행이 됐기 때문에. 벌써부터 여기는 여러분들도 모르시는 분 천질 겁니다. 너무 빨리 진행이 됐다 보니까 근데도 집값은 벌써 올랐더라고요. 아니, 여기에 보다시피 앞에 대로 한 10차로 정도 대로를 끼고 있고 남쪽으로는 뷰가 억수로 좋고
그 앞에 바로 복매산이 있어서 뭐 산도 쳐다 보이고, 그리고 아까 하단 녹산선 요 앞에 있고, 바로 여기가 하단입니다. 하단역입니다.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고, 뭐 얼마나 이거보다 더 좋은 위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원래 천혜의 자리인데 우리 사하구 50년 동안 일을 하나도 안 하고 동래구청, 해운대구청, 수영구청이 열심히 뭐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있을 동안 우리 사하구가 제자리 딱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발전을 못 시키는 거예요. 여기 가보면 일제시대 때 만들어 놓은 집도 있습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제 그거를 발전시켜가지고 42층 이런 집을 쫙 연례 한 2300세대 들어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단 2구역은 주민들이 너무 단결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빨리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하신다면 제발 원룸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물건을 제대로 구입하시면 좋은 환경에, 우리가 뭐 부역대, 신평초, 브랜드, 역세권, 신축, 신평초, 평지, 초등학교, 뭐 다 있지 않습니까? 뭐 더 이거보다 더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단 2구역은 우리가 현재까지 접수해서 부산시로 넘어간 5개 구역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10개 구역이 더 진행되고 총 21개 구역이 진행되겠지만 될 때마다 그때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열심히 보고 계신다면 제가 어디로 갈 건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선진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원주민들이 뭐 잘 살 수 있고, 그리고 제가 할 때는 손쉬운 재건축을 잘 안 합니다. 어려운 시범마을 재개발을 주민들하고 진정으로 가슴을 뜨겁게 열어놓고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영록과 같이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내 재산이 올라가는구나 하는 걸 확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따라와 주시면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다시피 너무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이런 구역을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라서 그렇지 않는데 매주 월요일 날은 회의를 합니다. 주민회의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자꾸 와서 듣고, 내 동네는 외부 용역사한테 일을 맡기지 말고 우리 주민이 직접 나서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옆집에 이 도리 아빠가 몇 시에 들어오는지, 순이 엄마가 몇 시에 집에 있는지를 알아서 동의서를 빨리 받을 수가 있죠. 주민들이 으쌰 해야 빨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원주민들이 발전하려고 노력해야지, 외부에서 와서 막 여기서 밴드 하나 만들고 저기서 카톡방 하나 만들어서 뭐 가는데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처음에는 아주 좋은 이야기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보면 자기들 이득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까? 저 주영로 가만히 안 있습니다. 제가 잠시 화면에 잠시 빠지겠습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이게 31번을 재판을 내가지고 전부 다 제 고소 고발을 해서, 뭐 잘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혐의 없음, 이게 혐의 없음, 무죄. 하여튼 이렇게 31개입니다. 저 고소고발을 31개 했는데 30개를 혐의 없음과 무죄를 받았습니다. 하나, 저 불러가지도 않고 벌금 500만 원을 쳤습니다. 재판하는데 이것도 무죄를 확신합니다. 반대로 저를 공격했던 사람들은 다 무고, 또 업무방해, 그 다음 명예훼손, 모욕죄 다 해서 1차 벌금, 2차 벌금,
지금 우리 동네 반대파 김문수는 이제 2차 벌금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한 번 더 하면 구속입니다. 한 번 더 하거나 두 번째 하게 되면 이제 상습범을 해서 구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산은 제가 압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집도 경매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원주민이 잘 살고자 하는, 방해하고자 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끝까지 찾아가서 숟가락 하나까지 다 붙이지만, 주민들이 잘 살고자 하고 선한 마음으로 투자한 사람은 재산을 2배, 3배, 4배 제가 틀림없이 올릴 겁니다. 주민 여러분, 재개발은 우리 주민이 잘 사는 것이고 선한 투자자들이 잘 사는 겁니다. 힘만 합치면 우리가 설령 가다가 길을 잘못 돌 수도 있습니다. 그때 조용히 뒤에서 응원해 주시면 그냥 빨리 바른 길을 찾아갑니다. 남들 15년, 20년 걸린다는 거 2년, 3년 안에 끝내고 5년, 6년 안에 입주시키겠습니다. 저 주영록을 믿고 같이 달려주십시오. 그리고 선한 투자자들만 우리 동네에 와주십시오. 와서 질문을 할 때 제가 그 말을 물어봅니다. 우리 동네 산지 몇 년이 됐냐고.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돼야지 말할 자격이 있는 거지. 언제 한 달, 2달 돼가지고 동네에서 콩나라 판나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 온 지 한 달이 됐어도 내가 이 동네가 좋아서 정말 살려고 이 동네가 발전하기를 위한다면 사무실에 와서 먼저 의논해 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택도 아니게 생전 사무실에도 한 번도 안 나타나다가 사람을 선동하고 뭐 하고 하다가 갑자기 뭐 자기가 홍길동이냐. 그러면 본인이 직접 해보시든가. 그러지 않을 바에야 저는 고등학교밖에 안 났지만 우리 동네를 사랑하고 우리 사하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중구, 서구, 원도심을 사랑하는 저 주영록입니다. 여기를 서울 강남보다 홍콩보다 뉴욕보다 잘 살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을 때 와 하게끔 제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제가 투자할 만한 곳은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원주민은 700몇 세대, 만들어지는 2300세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돈이 남겠죠. 이런 자리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다는 겁니다. 사무실 와서 월요일 날 회의할 때 참석해 주시면 월요일 저녁 7시입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서 지금 당분간 회의 안 합니다. 코로나 깔아앉아야만 회의합니다. 자꾸 부딪히시고 뭔가 내가 봉사할 마음을 가지고 내가 동의서를 한 장 더 받아서 우리 주민을 같이 할 마음이 있는 분들은 그분들이 이사를 하셔야 되고 그분들이 임원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잘 되는 겁니다. 오늘은 당리 4구역 하단 2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 원주민들이 힘내야 되고 선한 투자자들이 돈을 벌어야 된다. 그리고 악당들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오늘 주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